최근 역사 왜곡 논란으로 폐지가 된 조선구마사를 기억하시나요? 조선구마사가 논란이 되면서 한국의 시민들이 역사 왜곡 드라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방영하지 않은 JTBC 드라마 설강화 또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청원이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설강화의 논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아직 방영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 또한 실제 민주화운동 투사였던 천영초 씨를 연상시키는 은영초라고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유출되면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구마사와 설강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드라마가 한국에 방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강화는 아직 방영되지도 않은 드라마이니 제외시킨다고 해도 조선구마사와 철인왕후는 분명히 중국을 옹호하는 동북공정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이라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드라마는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인증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인들에게 직접 추천하던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중국 찬양 소설이 원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드라마의 원작은 중국의 소설입니다. 중국 작가 쯔친천의 장야남명, 즉 동이 트기 힘든 긴밤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야남명이라는 소설이 단순히 중국의 소설이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런 걸 원작으로 했다는 것 자체에 분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만 본다면 소설의 주인공이 중국의 부패한 공산당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내용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서 2014년에 진행한 반부패 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부패 운동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부패를 척결한다고 하며 자신의 정권 다지기를 운동이었고 반대편 당원들을 숙청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부패 운동을 시작으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고 독재와 독주가 시작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이것을 모티브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드라마 원작 내용은 힘없는 개인이 소위 말해 악당으로 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국 실정에 맞게 80% 정도로 각색해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야남명은 중국 공산당 산하검찰1보 및 피두 검찰의 공식 웨이보에서 출간을 축하와 홍보성 게시물이 올라왔고 각 지역 공산당 산하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서 연이어 홍보 웨이보를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장야남명을 원작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침묵적진상이라는 드라마도 제작했습니다. 침묵적진상은 중국 정부 찬양과 선전에 적극적으로 이용됐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장야남명의 작가 쯔친천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친공산당파인데요. 쯔친천은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민주주의로 가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운동가에게 게으르고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까지 썼습니다. 이런 작가가 쓴 시진핑 주석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각색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아무튼 장야남명이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중국 네티즌에게도 전해지자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중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국인들이 드라마로 만든다니 그들이 이상한 드라마로 각색해서 만들까봐 걱정이다. 한국에서 저작권은 사간 것입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판권을 샀다고 전해졌습니다. K-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소설과 드라마 없이는 제작하지 못한다. 수많은 중국 드라마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막대한 배상을 물게 해야 합니다. 이 영화를 본다면 한국인들도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이 소설은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침묵적 진상은 나도 재미있게 보았고 2020년도 1위도 계속한 걸로 알고 있다. 장야남명의 기반 드라마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만들어서 기대는 안 하지만 흥행은 될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책이 한국의 드라마로 나온다니 한국, 내가 지켜보겠다. 제대로 만들길 바란다. 한국인들이 거짓으로 내용을 바꿀까봐 걱정이다.
왜 하필 한국인들에게 장현한 명을 팔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고의 소설을 최악의 나라에 팔다니. 가장 좋아하는 소설과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가 만나는 것. 한국에서의 해가 뜨기 힘든 밤 기대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의 드라마를 만든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만들까? 정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소설도 너무 재밌게 봤고 드라마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 찍지 말고 태국에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중 하나. 하지만 한국인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로라도 봐야 한다. 중국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작품들은 중국 원작이 원래부터 많았다. 지금까지는 몰래 훔쳐다 썼지만 이제는 돈 주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원작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면 한 명이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반응인데요. 그 좋다라는 기준이 중국인들에게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왜 한국에서 방영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소설 작품들이 있고 좋은 작가님들이 계신데 말이죠. 지금까지 중국 미화나 역사 왜곡 드라마들은 맛보기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예 선전물을 들고 온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JTBC 측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막상 방송을 보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서 새로운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일부 드라마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 작품은 중국 자본을 쓰지 않고 제작사가 원작을 구매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각색하고 중국 자본을 안 쓴다고 해도 해당 소설의 주인공이 시진핑 주석인데 무슨 소용일까요? 그리고 제작사 측 말대로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굳이 왜 중국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지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만 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굳이 옛날까지도 갈 필요 없이 불과 수십 년 전의 이야기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중국의 공산당 찬양과 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인 소설을 사와서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JTBC는 설강화를 변명할 때도 각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더 논란이 되는 작품을 가져오니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 구마사의 과도한 역사 왜곡으로 인해 드라마가 한 편만에 폐지되는 큰일을 겪은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실수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